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의 추월 자선, 어제 프롤로그와 1장까지 살펴봤죠. 지난주에. 오늘은 2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2장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장의 제목은 간단해요.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키워드는 3가지죠. 공부, 역경, 목적지. 여기서 뭐 한 가지 키워드만 뽑으라고 한다면 공부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멋진 문구가 나오네요.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는 사건, 로또 당첨됐다는 사건, 어떤 걸 샀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사건, 그 사건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부자는 완벽한 공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완벽한 공식을 알고 있어서 그 공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이 한 문구가 2장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2장을 쓴 이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쭉 가보죠. 뭐 중간중간에 이런 사례들도 나와요. 뭐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 선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야 정말 부럽다, 행복하겠다, 백만장자가 되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하루 4시간의 연습, 한밤중에 소집되는 즉석게임, 뭐 늘어난 임대, 수술, 재활, 훈련까지 여러가지 인생의 어떤 여정, 그 과정들이 숨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대중들도 과정을 봐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과정을 중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씩 뭐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좀 다른 키워드로 뭐 표현한다면 도전과 위험, 그리고 노력과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왜 나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것은 내가 과정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공식이 나와요. 공식. 그토록 기다렸던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에는 항상 방정식처럼 공식이 되어 있으니까 변수들이 있어요. 이 변수를 쭉 나열해보면 총 4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지도예요. 지도. 어떤 지도를 들고 갈 것인가. 방향성을 의미해요. 두 번째 변수는 차량이에요.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체, 몸, 마음이기도 해요. 세 번째 변수는요. 길이에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지도를 들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번째는 속도예요. 어떤 속도로 달려갈 것인가. 그 속도는 결국은 마음가짐, 마인드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변수로 나머지 책 모든 본문들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3, 4, 5장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변수가 뭐였죠? 기억나요? 차량. 차량에 대한 것이 6장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 변수가 뭐였죠? 길. 길에 대한 게 7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변수 속도. 속도가 8장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 책을 또 읽다 보면 지도도 중요한데 뒤에 있는 속도, 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 위주로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탁 드러나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 언급해 있는 글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내가 교육자로서의 뭔가 일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월급쟁이 이외의 일을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창업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파트너와 같이 뭔가 일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또는 직원들이 부려보지 않았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좋은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변수가 지도죠. 이 지도는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지도는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물론 엄청나게 많은 지도가 있겠지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는 심플하게 3가지예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 3가지로 가는 길에 대한 지도인 거죠.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차선으로 가는 지도, 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도. 당연히 추월차선이 좋겠죠. 자, 두 번째 변수 차량. 차량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요. 세 번째 길은 이제 뭐 직장인, 전문 직종, 투자가, 사업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줄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다. 과정이 부자를 만든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뒤따른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야, 남들은 여기까지 견디지 못할 거야 하는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까지 하고 안 할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스탑할 거야.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니까 그만할 거야. 또는 힘드니까 그만할 거야. 재미없으니까 그만할 거야. 그것들을 견뎌내고 꾸준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하면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도에 대한 조금 설명이 나와요. 지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3가지 지도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또 중요한 문구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재정적 상황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따라온 현재 지금 결과가 여러분들의 재정적 상황이라고 동의하세요? 나는 지도가 없는데. 사실 지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또 모르는 경우가 많죠. 또 지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떤 지도가 맞는 지도인지를 못 찾는 경우도 많고요. 또 찾았지만 그것을
그 다음 어떤 것들이죠. 그 다음 것들은 결국은 본인의 신체, 마인드, 끈기를 가지고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 체계에 의거해 이루어졌으며 그 신념 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죠. 지도, 신념 체계, 그리고 선택에 의한 결정.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 두 줄밖에 안 되는 문구지만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선택, 결정, 그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 헬스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달에 영어 학원을 등록할 거냐 말 거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선택 결정이라는 거죠. 그 선택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신념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념 체계를 만드는 연습을 한 적은 없죠.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주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처 이제 모르는 사이에 내재화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신념 체계 앞에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도는 신념 체계와는 다르게 신념 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도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답지예요. 어떤 정답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까지 해내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떤 선택을 하라, 어떤 신념을 가져라, 그런 두리동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도에 대한 이야기만 명확하게, 지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확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도는 인도로 가는 지도, 두 번째는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 세 번째는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인도로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인도로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B는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이고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왜 그런 일을 하죠? 그런가요?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면 우선 사실은 A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신기한 사람이네. 나랑 다른 사람이네. 나랑 다른 그냥 세계를 사네. 좀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갈 수 있었지? 그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앞단계에 있는 신념, 그 앞단계에 있는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B는 A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은 인도로 가는 지도만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B로 가는 길, 서행차선으로 가는 길이라도 안내를 해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서행차선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까? 안내해 준다면 이 사람이 할 수는 있을까? 아마도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올바른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캐치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부동산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너무나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지도에 대해서는 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지도, 아까 세 가지 지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각각의 지도가 수학적 부의 공식에 의해 좌우되는 가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또 가치관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총 세 가지 키워드가 앞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신념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은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그 지도는 가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도와 신념체계를 감싸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는 어떻게 보면 부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 부의 공식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쭉 이어가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부로 인도하지 않는 지도를 사용해서 부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도에는 총 11가지의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자, 지도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까요? 일단 지도가 있으니까 스타트, 출발점, 목적지 또는 뭐 경유지,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영역을 파서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플한 키워드만 담겨 있어요. 그 심플한 키워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접해왔던 그런 키워드예요. 그런 키워드인데 하나의 키워드가 책으로 나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키워드에 대한 재정의, 그것을 한 번씩 살펴보죠. 11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부채예요. 단순히 부채가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인식이에요. 대부분 다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빚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이 빚을 통제하는가, 빚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이 빚을 통제하는가.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빚을 내게 되죠. 뭐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게 되고 신용대출도 받게 되고 좋은 대출이 있고 좋지 않은 대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고 꼭 해야 되는 대출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대출이 있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빚은 나쁘다 좋다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시간은 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죠. 시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만나본 정말 부자는 시간, 그것을 1순위로 둬요. 좀 심한 사람은 시간 단위, 분 단위까지 컨트롤하고 통계를 내고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늘려야 될지 그것을 줄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동화, 시스템화, 프로세스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 개인의 어떤 삶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부자라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일반 대중들은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 단가가 너무 세니까.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만약에 놀고 있으면 거의 뭐 그 손실이 엄청날 거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사실은 뭐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전혀 의미가 없는 상태였을 때도, 무의 상태였을 때도 시간을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그것은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번째 키워드는요, 돈에 대한 인식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은 도구인가 장난감인가? 많은가 적은가? 돈의 역할. 돈이란 어떤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일반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죠. 돈은 너무 많으면, 특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꼭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돈이라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의 역할. 첫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려놓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시작할 때 필요한 수준의 돈, 그게 돈의 역할이라고 또 두 번째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돈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주요 수입원이에요. 당신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인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월급이죠. 급여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연봉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그것이 일반인들의 주요 수입원이죠. 근데 그 주요 수입원을 어떻게 얻어냈는가 라고 보면 대부분은 나의 노동을 투입했거나 아니면 나의 시간을 희생한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뭐 이 자본주의에서 소득의 유형에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급여 같은 것은 근로소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소득들이 있죠. 뭐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 뭐 금융소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로지 그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이 나의 노동력, 근로, 지적 재산권, 그런 것들이 투입돼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그 수익의 유형 중에 등급이 낮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고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단절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입원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5%, 10% 연봉 상승시켜야지.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이에요. 어떻게 부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수입원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근로소득의 길로만 간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속도가 이겠죠. 아까 5%, 10% 정도 상승률, 그것이 결국은 한계의 속도라는 것이고, 어떻게 순자산을 늘리고 부를 과거에 얻었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그 경험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길에 있어서도 또 정말 딱 중요한 전략들이 사실은 또 있겠죠. 자, 6가지 했고요. 7번째 키워드예요. 부에 대한 인식이에요.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부자들은 다 원래 타고난 사람이야. 부자들은 다 세금을 다 날로 탈세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어떤 인식들, 그게 아니라 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울타리, 그게 돈이라고 했죠. 그 돈, 그 돈인데 그것은 돈의 관점에서의 인식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부의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부유한 사람인가에 대한 또 관점을 들어간다면 또 조금 틀려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리고 시간적 제약 없이, 돈의 구속 없이 그것을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일단 부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이 아닐까 싶고, 그것을 하려면 단순하게 돈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만이 저는 진정한 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몇 번째죠? 8번째 나왔네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부의 방정식. 자, 지도에 이제 부의 방정식이 나와줘야죠.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를 얻기 위한 수학적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부의 방정식이 당신의 부에 대한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방정식. 방정식 있으세요? 부의 방정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방정식은 공식처럼 또 변수가 있다는 소리죠. 뒤에 가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수가 뭔지, 그 공식이 뭔지 그것만 체크해서 대입하면 돼요. 나중에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9번째 키워드는 목적지예요. 당신은 목적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지도니까 최소한 목적지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 거야, 그것은 진정한 목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그림으로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글로써, 말로써 누구나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목적지가 아닌가 싶어요. 10번째 키워드. 10번째 키워드는 책임감과 통제력이에요. 보통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실행력도 있는, 또는 이 부로 가는 지도까지, 그 방법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통제력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책임감과 통제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삶에 대한 인식이에요. 뭐 조금 인문학적이기도 한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를 계획하는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가? 오늘은 일단 즐겨야 되니까 오늘 할 건 내일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달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빨리, 거의 뭐 전력 질주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가치관이 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왜 희생을 해야 돼? 지금 즐겨야지. 지금 우리의 나이대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항상 희생은 필요해요. 내일을 위해서. 다만 그 희생이 너무 길면 안 되고, 그 길다는 건 그 희생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것은 천천히 가는 성공의 길, 그 지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숙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물론 초반에 남들보다 더 인내하고 공부하고 아픔을 겪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바른 길로 해서 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면 우리가 정말로 희망하는 그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지도는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진다. 마지막 이제 대목이네요. 현재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 마음에 드세요? 지금 급여가 마음에 드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자산이 마음에 드세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도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면 된다. 지도만 바꾸면 안 되고요. 지도는 딱 정해져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를 선택하고 나의 가치관을 그 지도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당연히 나의 재정 상태는 만족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자, 지금 뭐 2장을 쭉 요약해보면요. 과정이 아니라 1년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한 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정을 절대 피하지 말라.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과정을 이어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는 당연히 올바른 길,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추월차선으로 갈 수 있는 이 지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도, 그것을 펼쳐들 보면 11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뭐 기억나세요? 11가지 키워드. 부채, 그리고 뭐가 있죠? 엄청 많았는데 저도 외우고 있지 못하네요. 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정말 많았어요. 부채, 시간, 교육, 돈,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부의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과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까지, 그것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형성된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지도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뭔가 이제 액션, 행동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행동할 사람, 신체, 마음, 그 차량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 똑같은 지도와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게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변수였고요.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어서 네 번째는 속도예요. 그 속도는 마음가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 속도로 달려가는가. 그래서 과정 속에는 네 가지의 부자 공식, 그 변수에 의해서 과정들은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변수 첫 번째가 지도인데, 그 지도 안에는 11가지의 키워드가 있더라. 그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더라. 그리고 그 과정을 꼭 남들이 견뎌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 결정을 할 때는 신념체계, 그리고 지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돼 나간다는 거고요. 또 지도 앞에는 뭐가 있다? 가치관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 가치관과 지도, 이 지도를 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올바로 만든 다음에 나의 신념체계와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심플한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반복하면 누구보다 빠른 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그쵸?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볼 수 있고, 오늘 읽었던 그 대목도 가장 핵심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뒤에서 풀어주고 있지만 핵심되는 그 원리는 사실은 2장에서 다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랭군이었고요. 또 다음 주도 더 재미난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